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앵귤러 2020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잘키 누르고 커맨드, 자, 명령 포르트 실행해 주고요. 다시요. 윈도우 잘키 누르고 cmd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의 고정. 자, 그런 다음에 웹브라우저일 때 제가 이걸로 열은 거죠. 지금 커맨드로 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타트 또는 익스플로러 명령을 통해서 자, 그 앵귤러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것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 구축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노드.js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어디로 https://node.js.org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직접 웹브라우저 열고 여기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신 버전의 노드.js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2점 버전 이상이네요. 최신 버전의 노드.js를 다운로드 받고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실행시켜서 next, 동의함, next, next, 그 다음에 노드.js 런타임하고 여기 보면 npm 패키지 매니저가 같이 설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드하고 npm 두 개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옵션 값 그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그 다음에 이거는 체크 놔두고요. next, install, 예 버튼 눌러서 실행. 자, 노드.js의 최신 버전, 현재 여러분들이 듣는 시점에서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의 노드와 npm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설치가 되는 거죠. 노드와 npm 두 가지 명령어가 한꺼번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마침 버튼 누르고요. 노드.js 사이트는 닫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닫고 다시 열어야지 그 설치된 정보를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드에 대한 대시 버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2점 버전 이상, 이게 이제 LTS 버전이니까 12점 버전 이상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pm에 대한 버전을 보게 되면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는 뭐 6버전대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시점에서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드는 12.14.0 버전 이상, npm은 6.13.4 버전 이상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도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으로 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한번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이트는 바로 갈게요. code.visualstudio.com으로 가서 이미 노드하고 npm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 버전으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 역시 실행 버튼 눌러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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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첫 번째로 노드와 노드 패키지 매니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2020. 자, 그러면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시작은 놔두고요. 자, 마침 버튼 누르고 역시 설치가 새로 됐으니까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닷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뭐 이런 버전인가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설치를 했고요. 자, 다음에 소스 관리를 위해서 Git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it은 역시 웹브라우저 열고요. git-scm.com으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죠. git-scm.com에 가서 최신 버전의 윈도우즈용 Git 클라이언트 도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에 대한 최신 버전 Git 클라이언트 도구를 설치해 주고요. 자, 다운로드 완료가 되면 설치를 해 주도록 하죠. 넥스트, 다다다, 넥스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Git의 디폴트 에디터로 선택, 넥스트, 그냥 윈도우즈용으로 할게요. 넥스트, 윈도우즈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넥스트, 윈도우즈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그냥 놔두도록 체크를 해제할게요. 넥스트, 인스톨. 자, 이렇게 해서 Git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고요. 뭐 이거는 뭐 앵귤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노드 개발 환경 구축, 뭐 닷넷 개발 환경 구축 등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과정하고 설치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개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노드와 npm git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앵귤러니까 앵귤러에 대한 이제 CLI라고 해서 앵귤러 CLI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닫고요. 마침 버튼 누르고 명령 프롬프트 다시 한번 열어보고 git 대시 버전을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앵귤러 CLI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치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https://cli.angular 공식 사이트에 .io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운로드 어디 있어? 자, get started. 자, 앵귤러 CLI를 다운로드 받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보고 해야죠. 예. 자, 그러면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명령 프롬프트 하나 더 열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change 디렉터리 한 칸 띄고 백슬래시 엔터, cls 클리어 스크린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루트에서 할게요. npm install dash global하게 add angular 슬래시 CLI라는 이름의 도구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를 하자. add angular CLI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현재 내 컴퓨터에다 설치하자. 글로벌하게 옵션 줘가지고 언제든지 angular CLI를 만들어 줄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에 add angular CLI라는 이름의
도구가 설치가 되는 거야.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여기 이제 요대로 하라고 했죠. npm install -c add angular /cli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뭐야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노라고 할게요. 노가 크게 돼 있어가지고. 예. 자, 클리어 스크린 자 해놓고요. 자, 명령 프롬프트를 역시 다시 한번 닫고요. 다시 닫고 다시 열고 자, ng 대시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g 대시 버전인가요? ng 대시 버전 유출해 보니까 앵귤러 CLI가 8.3.21 버전이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앵귤러 8.0 버전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앵귤러 2020은 그냥 9.0이 언제가 또 나오겠죠. 제가 강의 촬영해 놓으면 그 다음 버전 나와요. 그런데 그냥 앵귤러 2.0부터 8.0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앵귤러 강의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예. 새로운 게 이제 더 추가되는 것 뿐이지 2.0 버전부터 8.0 버전까지는 쭉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앵귤러 2020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놓은 게 2020년 이후로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이 강의가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앵귤러 CLI 8.3.21 버전이니까 앵귤러 강의 8.0에 맞게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거 데모로 한번 change directory \enter 클리어 스크린 해놓고요. make directory 템프가 없으면 템프 폴더에다가 만들어 놓고 없었네요. 템프 폴더에다가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명령으로. 그러면 ng new my dream 앱이란 이름의 앵귤러 8.x 현재점에서 8.x 이제 기능을 만들어라. 이거 4.0 버전 됐을 때 이 명령 그대로 썼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앵귤러 라우팅 사용할 거냐? 노로 할게요. 일단은 이런 게 더 추가됐구나. CSS 엔터 쳤고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쫙 만들어지고요. 소스들이 만들어지고요. 관련된 노드 패키지. 앵귤러는 그 npm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들은 npm 패키지예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돼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추가돼요. 예. 그래서 시간이 한 5분까지도 걸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CLI를 설치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제 그냥 한 번에 해주고 싶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해 주시면 돼요. 예,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 줄 때 웹 이제 ACE.NET 그 워크로드를 선택해 놓고 설치하게 되면 위에 있는 거 4개 환경이 다 이제 뭐 앵귤러 CLI 아니지만 어쨌든 다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hange directory my m 탭 눌러서 my dream 앱에 가서 my dream 앱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가서 여기가 dir 볼까요? 이렇게 소스 폴더도 보이고요. TypeScript config 파일 .json 파일도 보이고요. 패키지 .json 파일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노드 모듈스 폴더가 설치가 됐네요. 예, 여기에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됐을 겁니다. 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한 칸 띄고 점 찍어서 보면 이렇게 많은 게 설치됐어요. 네트워크 느리면 더 오래 걸리겠죠. 예, 이만큼이 설치된 거예요.
다시 cd 한 칸 띄고 점점 클리어 스크린. 자, 그럼 여기서 뭘 하자? ng 서브를 하자라고 얘기하네요. ng 서브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폴더에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라? 실행해라. 엔터. ng 서브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폴더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해라 하여. 그러니까 빌드도 하고요, 컴파일도 하는 거고요, 테스트도 있으면 테스트도 하겠고요. 자, 그러면 다 완료되면 뭐로? 로컬 호스트 콜론 4200번 포트로 열면 현재 프로젝트, 현재 폴더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명령 프롬프트 하나 더 열고요,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해도 되고요. 자, 탐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 로컬 호스트 콜론 4200 4200번 포트 엔터. 지나면 현재 제 컴퓨터에 있는 게 요만큼이, 와, 뭐 이렇게 예뻐졌어? 와, 요만큼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거 웰컴 이렇게 돼 있네요. 요만큼 사이트를 만들어 주네요. 자, 잠깐 축소 한번 시켜보고요. 이런 느낌의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네. 그 웰컴만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바뀌었네요. 예. 제가 최근에는 앵귤러 CLI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컨트롤 C 버튼 눌러서 ES 버튼 눌러서 종료하고요. 여기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했으니까 코드 한 칸 띄고 닷,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라.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었고요. 그러면 자, 컨트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좀 더 키우고요. 소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의 앱에 여기인데요. 여기 이제 여기가 실제 코드 관련된 거고요. 마이 실행된 거 있어. 실행된 게 마이 드림 앱이라는 타이틀이 보이네요. 그러면 소스에 가서 마이 드림 앱이라는 타이틀이 보이는데 이 타이틀이 거기가 아닌가 보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인라인으로 스타일 들어와 있네요. 마인드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도구 상자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앵귤러 로고가 이제 이미지로 돼 있네. 앵귤러 로고가 이미지로 돼 있고요. 여기 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웰컴 부분을 한번 이제 그냥 한글로 쓸게요. 구분 짓기 위해서 앵귤러라고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귤러라고 이렇게 구분 짓고요. 자, 저장 버튼 누르고요. 여기 이제 소스가 여기 부분이죠. 이 소스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연결시켜 놓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안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만 바꿔볼게요. 제목만 한번 바꿔보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현재 폴더에서 위쪽 화살표 눌러서 ng 서브를 다시 한번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폴더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놓을게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놓고 실행됐죠? 그러면 새로 고침 해주면 되겠죠. 웹브라우저에 있으면 가서 새로 고침, 적용이 됐네요. 새로 고침해서 앵귤러라고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올려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오른쪽에 잠깐 올려놓고 앵귤러 8 저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업데이트 되네요. 이렇게 여기서 8 입력해 놓고 하니까 앵귤러 8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됐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앵귤러 CLI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ng new 해가지고 요만큼의 기본 헬로 월드 사이트를 하나 한 개 페이지를 앱 컴포넌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줘요.
앱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앱 컴포넌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앵귤러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에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도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어차피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우리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점 만약에 윈도우즈 환경이 아닌 경우에 앵귤러 할 때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현재까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비주얼 스튜디오.com에 가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는데요. 그래도 잠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최신 버전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설치해 주고요. 이미 제 컴퓨터에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먼저 설치해 주고요. 얘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도 한번.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어쨌든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써요. 여기 이만큼 부분을 많이 쓰는데요. 제 강의에서는 어차피 윈도우즈 환경에 있으면 그냥 더 향상된 방법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먼저 설치하고요. 얘를 통해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현재 시점에서는 2019 2020년이지만 2019 버전이에요. 현재 시점까지는 2019 버전이 최신 버전이니까 얘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가 설치가 됐고요. 네, 떴네요. 그래서 잠깐 그러면 이제 뭘 설치하냐면 지금 제 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업데이트 버튼 눌러서 얘를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웹 카테고리 AS.NET 카테고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업데이트 끝난 다음에 잠깐 뒤로 돌릴게요. 돌리고 나서 그 옵션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있는 화면 볼 필요 없으니까요. 뒤로 다 설치한 화면으로 가서 제가 설치할 때 체크한 것만 이제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그것만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환경에서는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얘를 설치하고도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앵귤러 CLI 하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주는 환경에서 개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이 드림 앱을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만든 거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만 있는 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드는 거는 이제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하고 같이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단넷 개발자들 같은 경우 백엔드로 이제 단넷 코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 즉 풀스택을 앵귤러로 개발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잠깐 수정 버튼 눌러서 제가 어떤 옵션을 선택을 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제 웹 및 클라우드 옵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웹 및 클라우드에서 AS.NET 및 웹 개발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AS.NET 및 웹 개발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듣는 시점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의 .NET 코어 3.1 SDK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일 좋아요. .NET 코어 3.1 SDK가
당연히 LTS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강의 듣는 시점 이후로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했다면 단넷 코어 3.1 SDK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LTS 버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어팩은 영어하고 한국어, 개별 구성 요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단넷 코어 3.뭐 X SDK. 나중에는 더 높은 버전이 나오겠죠. 단넷 코어 SDK는 최신 버전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 워크로드에서는 이거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됐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헬로 월드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뷰 지출의 고정.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 눌러서 자, 앵귤러 프로젝트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ASP.NET 웹 쪽에 들어있어요.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ASP.NET 코어 웹 응용 프로그램 안에 다음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면 템프 폴더에다 만들었었으니까 템프 폴더에 앵귤러 앱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만들기. 자, 그러면 ASP.NET 코어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에 .NET 코어 기반의 백엔드는 ASP.NET 코어 3.1을 사용하고요. 프론트엔드는 이제 앵귤러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앵귤러. 그래서 앵귤러를 사용하여 ASP.NET 코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로젝트 템플릿입니다. 이렇게 기본 이제 기본 모양을 제공해 줘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좋은 점이 인증까지도 기본적으로 포함된 상태로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으로 사용자 계정 앱 내 저장을 해서 백엔드 쪽에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관련된 기능을 만들어 놓고요. 그걸 앵귤러에서 사용할 수 있기까지는 해줍니다. 그래서 인증, 개별 사용자 계정으로 만들어서 만들기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 강의에서는 제가 목표로 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앵귤러를 사용하는 개발자이지 앵귤러를 만드는 개발자가 아니다. 이 관점으로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왜냐면 앵귤러 개발팀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앵귤러를 사용해서 이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제 단계에서는 우리는 이제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제 강의는. 이제 간단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는 앵귤러 기초 입문 강좌에서 목표는 간단한 이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해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게 이제 하나의 목표인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데 예를 들면 앵귤러 CLI에서 제거해주는 어쨌든 패키지다 제이슨 파일은 뭐고 TS 이제 얘네들 이제 각각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고 E2E 테스트는 뭐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커스 내가 어떤 페이지 만드는 데에만 포커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만들어 보고 나서 만약에 앵귤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고 싶다면 앵귤러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를 보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강의의 목표는 일단은 앵귤러를 사용해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의 포커스를 둔다. 그 내부 이제 세부적인 이제 깊숙한 뎁스 있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솔직히 이제 저는 관심 없어요. 예. 제가 현재 시점에서 관심 없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앵귤러 앱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앵귤러 템플릿을 사용해서 백엔드는 ASP.NET 코어를 사용하고요. 프론트엔드는 앵귤러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앵귤러 CLI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경로는 실제로는 여기에요. 이제 앵귤러 앱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를 같이 갖고 있는데 백엔드 전체 기본 백엔드로 되어 있고요. 프론트엔드 앵귤러 파트는 여기 클라이언트 앱이 앵귤러 CLI에서 만들어진 폴더 모양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소스들은 여기에 들어있고요. 앱 폴더에 홈 폴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app.component.ts 파일과 app.component.html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이니까 뭐 따로 커맨드 라인 살 필요 없이 일단은 자, 이제 현재 하나의 프로젝트 만들었으니까 프로젝트를 실행 가능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빌드를 한번 컴파일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앵귤러 CLI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노드 모듈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 빌드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시간이 좀 걸려요. 뭐 때문에? 빌드하는 순간에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 메시지에 보면 npm 인스톨 과정이 거쳐요. 그러면 현재 소스 클라이언트 폴더 잠깐 제가 가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해서 폴더 열기해 보게 되면 노드 모듈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아직 스테이징 상태고요. 그러면 요 이제 npm 인스톨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내부적으로 npm 인스톨 과정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노드 모듈스 폴더에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쌓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설치 중인 거예요. 그래서 몇 분 걸려요. 이게 앞서서 좀 전에 이제 앵귤러 CLI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앵귤러 프로젝트도 아니 처음에만 몇 분 걸리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 가져오는 거니까. 노드 모듈 다 가져온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방금방 이제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 실행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이거는 앵귤러 CLI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가 동일하게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 번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걸리는 거 잠깐 대기하고요. 자, 아직은 스테이징 상태에 들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다 끝나면 빌드 다 끝나면 이제 노드 모듈스 폴더에 쫙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쌓일 거라는 거죠. 자, 그거 보는 것까지는 이제 됐네요. 쫙 왔네요. 야, 이렇게 많은 게 매번 설치가 돼요. 예. 좀 아쉽죠. 그래서 됐고요. 출력창은 업데이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빌드가 노드 모듈스 다 설치됐고요. 예. 빌드가 완료가 됩니다. 예, 빌드가 성공했고요. 당연히 기본 템플릿이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에러 날 일 없겠죠. 그럼 요거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기본 사용법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컨트롤 F5번 눌러서 하고요. 얘는 좋은 점이 HTTPS로 해요. 예. 그래서 인증서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서 HTTPS로 로컬호스트에 HTTPS로 로컬호스트에서 개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IIS 익스프레스 사용했을 때 좀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여기 이제 로컬호스트 HTTPS로 뭐 44340처럼 이렇게 이제 동적 포트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곳에서 웹페이지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두고 오른쪽에 비주얼 스튜디오 놓고요. 소스에 앱에 기본이 이제 라우팅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기본 소스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home.component.html 페이지 열어놓고요. 얘도 요만큼 페이지를 만들어주네요. 그래서 앵귤러 앱이라는 페이지 만들어주고요.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클릭했을 때 페이지 깜빡거림 없이 클릭되는 거고요.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제 패치 데이터 페이지는 로그인된 사용자들만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렇게. 자, 그러면 home.component.html 페이지에 가서요. 헬로 월드 페이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컨트롤 A 버튼 눌러서 다 지운 다음에 H1 태그로 앵귤러 한글로 입력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귤러 한글로 입력하고 저장하니까 이렇게 한글로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그 백엔드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기능까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해서 레지스터 버튼 눌러서 a@a.com으로 회원가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제
어플라이 마이 이거는 이제 ASP.NET Core 아이덴티티 기능이고요. 백엔드 쪽 기능이면 자동으로 현재 웹 프로젝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회원가입 관련된 회원 로그인 관련된 인증 관련된 테이블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어플라이 마이그레이션하고 리프레시하면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리프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 here to confirm your account에서 여기를 이제 실제로 이메일로 날아가는 건데 여기를 클릭해서 이제 이메일이 컨펌 됐다라고 확인하고요. 그러면 다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a@a.com으로 로그인했고요. 그러면 로그인하게 되면 로그인이 돼서 리디렉션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앵귤러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페이지도 실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만약에 로그아웃 했다. 로그아웃 했을 때 패치 데이터 홈페이지하고 카운터 페이지는 잘 실행이 되는데요. 패치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패치 데이터 페이지는 누구만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가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러고 나서 로그인을 해야지만 패치 데이터 페이지는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패치 데이터 페이지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기본 이제 템플릿에서 만들어놨네요. 그거에 대한 모양을 잠깐 보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라우팅 쪽에 보면 자 app.modules.ts 파일에 잠깐 볼게요. 그냥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앱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지금 전체 흐름만 보면 되는데 여기 패치 데이터 페이지는 나중에 오서라이즈 가드라는 이제 가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현재 페이지가 요청될 때 오서라이즈 가드를 통해서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줘라. 뭐 이런 코드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홈페이지하고 카운터 페이지는 그냥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요. 패치 데이터 페이지는 이제 오서라이즈 가드라는 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공해 주냐면 이렇게 앵귤러 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템플릿 우리가 앵귤러 CLI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템플릿과 회원가입 관련된 거 a@a.com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 보면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제가 랜덤 번호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appsettings.json 파일에 보면 ASP.NET Angular 앱 여기 어쩌고저쩌고 안에 들어있네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요만큼 랜덤 이거 바꿔서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ASP.NET 롤도 있고요. 유저도 있고요. 그러면 자 이거는 ASP.NET Core 아이덴티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니까요. 여기에 ASP.NET 유저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보기 쪽에 잠깐 보면 이렇게 a@a.com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해시돼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백엔드가 기본으로 이제 앵귤러 앱이라는 이름의 이제 프로젝트를 앵귤러 프로젝트로 만들었는데요. 앵귤러 템플릿으로 만들었고 뭐 리액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쪽에 보면 리액트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백엔드는 누구? ASP.NET Core 3.1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이 3.1이고요. 백엔드는 ASP.NET Core 3.x 버전으로 만들어주고요. 프론트엔드는 이 클라이언트 앱 폴더에 이제 그 뭐로 앵귤러 8.x 버전으로 이제 앵귤러 8.x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백엔드는 ASP.NET Core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는 이제 앵귤러 8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 물론 이것도 이 프로젝트도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이 프로젝트조차도 만약에 나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안 쓸 건데 그러면 템프 폴더에 잠깐 들어가서 얘는 my dream 앱은 앵귤러 CLI로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앵귤러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리눅스라든가 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템플릿에서 만드는 것, 단넷 코어에서 만드는 것을 만약에 어디에서 이제 맥이라든가 리눅스에서 해주고 싶다면 단넷 대시 버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때 단넷 코어 SDK 1.3.1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단넷 명령을 통해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단넷 new 대시 리스트를 보면 쭉 보면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든 거냐면 앵귤러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예. 앵귤러. 그래서 단넷 new 앵귤러 프로젝트 이름은 앵귤러 앱이라고 했으니까 뭐 앵귤러 노트, 단넷 노트 또는 앵귤러 노트 또는 단넷 노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썼으니까 단넷 new 앵귤러 노트 이렇게 이 터미널에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단넷 new 앵귤러 앵귤러 노트 잠깐만요. 아웃풋 디렉터리에 지정 안 했죠. 예. 다시 위촉과 살펴 단넷 new 앵귤러 자 아웃풋 디렉터리는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앵귤러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 dir 보면 앵귤러 노트라는 게 폴더 만들어졌죠. 그럼 change 디렉터리 앵귤러 노트로 들어가 보면 dir 보게 되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앱 폴더가 있는 거 뭐랑 똑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건 똑같아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앱이라는 폴더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단넷 new로 만들었으니까 단넷 new 단넷 런인데 단넷 빌드를 한번 해줄게요. 현재 폴더를 빌드. 자 그러면 단넷 빌드를 해주면 현재 프로젝트를 단넷이란 명령 단넷 코어 SDK를 통해서 빌드를 해주게 되면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는다는 거죠. 이거 npm 인스톨 몇 분 걸리죠. 그럼 이 클라이언트 앱 폴더에 노드 모듈스 폴더에 그럼 지금 이제 요만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단넷 new 단넷 빌드 단넷 런 이 명령어도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윈도우즈에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맥이라든가 리눅스에서도 이제 단넷 코어 SDK 설치되어 있으면 똑같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프로젝트 구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윈도우즈 환경에서 당연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겠지만 만약에 나는 앵귤러 프로젝트를 단넷 코어 기반 앵귤러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사용해 주고 싶다면 그냥 터미널 레벨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잠시 후에 npm 패키지가 설치 완료됐고요. 그러면 change directory angular 이제 클라이언트 앱 폴더에 잠깐 들어보고 dir 보면 노드 모듈스 폴더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앵귤러 CLI를 사용하던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던 또는 단넷 명령어를 사용하던 다 동일하게 이제 패키지 설치 과정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면. 자 그러면 다시 현재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넷 new, 단넷 빌드, 단넷 런으로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해라. 단넷 new, 단넷 빌드, 단넷 런은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기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로컬호스트 5001번에서 실행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웹브라우저 열고 로컬호스트 5001번 또는 5000번 5001번은 이렇게 뜨네요. 예, 그래서 고급의 로컬호스트로 이동해라. 인증서 때문에 이제 주요 요함으로 뜨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증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네요. 기본 옵션으로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그 다음에 패치 데이터 페이지를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백엔드 단 이런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는 백엔드 단에서 넘겨주는 거고요. 백엔드 단 그 AS단의 코어 또는 뭐 이제 앵귤러는 이제 밑에 백엔드는 뭐 어떤 분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 줄 수 있고 어떤 분은 PHP를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기본 템플릿 단넷 코어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정해주는 기본 템플릿은 백엔드를 AS단넷 코어 3.2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는 단넷 코어 SDK를 사용했지만 뭐 이제 코드는 뭐를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 나가시면 돼요. 예. 당연히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권장하고요. 예. 이렇게 보면 클라이언트 앱에 소스에 앱에 홈페이지에 home.component.html 페이지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을 h1 태그로 사용해서 앵귤러로 바꿔주고 저장하고 다시 실행. 그러면 위쪽 화살표 단넷 런을 다시 한번 실행.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열고 로컬호스트 5000번으로도 자 똑같은 건데 앵귤러라고 제가 자 이렇게 이제 앵귤러 리디렉션 자동으로 되네요. 예. 그래서 앵귤러 노트에 앵귤러라고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패치 데이터 페이지, 이제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앵귤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형태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앵귤러. 그래서 h2 해서 앵귤러 플러스 얘는 이제 ASP.NET Core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에 되면 이제 그 프론트엔드는 앵귤러로 만드는 거고 백엔드는 ASP.NET Core로 만든다든가 스프링 부트로 만든다든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단넷 코 이제 제 세 가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프로젝트 생성은 첫 번째 앵귤러 CLI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아예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넷 코어 SDK, 단넷 명령어로 단넷 CLI라고 할게요. 단넷 CLI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랑 얘랑은 이제 프로젝트 모양이 똑같아요. 앵귤러 CLI는 말 그대로 앵귤러 프로젝트만 들어있는 거고요. 백엔드는 없는 거고요. 근데 얘 두 가지는 백엔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앵귤러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데이터 던져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 제 강의에서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다 직접 이제 커스터머 스테이블에다 직접 커스터머 스테이블 만들었고 거기다 데이터 입력하고 데이터 출력하고 하는 그 기능을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고요. 물론 이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제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앵귤러 2010, 2020 개발 환경 구축 및 시작하기. 프로젝트 시작하기 해서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은 얘네들을 했고요. Node.js 설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Git 설치, 앵귤러 CLI 설치까지만 해도 돼요. 일반적인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이만큼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요거 만약에 백엔드까지 같이 해주고 싶다면 요거는 단넷 코어 SDK 설치인데 이제 이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니면 크로스 플랫폼이다 따로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단넷 명령어를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다 포함을 시킬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은 제가 세 가지로 데모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앵귤러 CLI로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앵귤러 CLI로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앵귤러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앵귤러 CLI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어차피 앵귤러 CLI 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를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폴더에 갖고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폴더가 앵귤러 CLI랑 똑같은 구조예요. 이 폴더만 앵귤러 CLI로 만든 클라이언트 앱 폴더가 앵귤러 CLI로 만든 프로젝트 구조예요. 나머지는 다 백엔드 쪽 영역이고요. 백엔드가 AS.NET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강의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 같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보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다가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고 앵귤러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인증 파트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제 강의에서도 제 다른 이전 버전의 앵귤러 강의에서도 인증 파트는 세 번째 파트로 이제 뒀는데요. 일반적으로 앵귤러 기초, 앵귤러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확장, 그 다음에
회원 인증 이렇게 이제 3단계 파트인데 이번 과정은 그냥 앵귤러의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인증까지는 그냥 기본 인증 제공해 주는 것만 사용하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CRUD 구현해 주는 것까지 간단한 고객 관리 앱을 만드는 거를 이제 포커스로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개발 환경 구축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을 앵귤러 CLI를 통해서 ng-new 명령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는 new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사용해 본 거고요. .NET CLI에서는 이제 뭐 .NET New Angular 프로젝트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앵귤러 2020년 기준이겠죠? 예. 앵귤러 2020인데요. 제가 보니까 강의 촬영하면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런 거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시켜서 하면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서 앵귤러라든가 블레이저라든가 닷넷이라든가 C샵이라든가 앵귤러 블레이저 C샵 ABC 이런 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제 연휴 때도 이제 연휴가 아니라 이제 뭐 연말에도 이렇게 뭐 즐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앵귤러 2020 개발 환경 구축 및 시작하기 강좌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